우리 팀 이름이 줄인 걸스. 예, 줄인 거. 무슨 뜻이죠? 굶주린 굶주린. 굶주린 걸스. 네. 수익의 굶주리다. 수익의 굶주리고. 그리고 줄이니의 그 줄이. 네, 맞습니다. 좋다. 나는 걸이 아닌데 괜찮아요? 요즘 혼성그룹도 유행이에요. 애들이 좋아요. 예. 아니 지난번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 강의를 처음으로 들은 거잖아요. 네. 어땠어요? 뭐 집에 가면서건 뭐 방송을 봤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 진짜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런 너무 어렵죠. 생각을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흐름은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내용만 알지 이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좀 맞아요. 뭔가 와닿은 게 많았어요. 막 또 전문 용어 나오니까 조금 어렵긴 맞아요. 했죠 사실. 예. 오늘도 분명히 어렵겠지만 네. 모르는 것보단 나니까 우리가 슬쩍슬쩍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투자의 호구와트에서 구해주실 주식 투자계의 마법사 선생님 김진규 쌤을 모시겠습니다. 잘생겼다. 우와. 자,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뭐 선생님 앞에서 우리 뭐 숙제 있었나요? 모의 투자. 모의 투자 있었구나. 숙제 검사 하실 거예요? 잠깐은 봐야죠. 뭐 어떤 종목 하셨어요? 혹시 저는 뭐 메타버스 관련주? 그쪽이랑 뭐 엔터주랑 뭐 반도체, 뭐 종목은 뭐예요? 비밀이에요? 예. 그리고 친환경 뭐 어. 원자력 뭐 이게 전 다양하게 조금씩 들어갔어요. 조금씩. 일단은 섹터 선택은 정말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최근까지 시장의 어떤 흐름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였었기 때문에 섹터 선택은 괜찮았다. 다만 이제 지금은 지금 계좌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지수 폭락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주도 섹터였던 애들은 시장이 좀 풀리면 금방 올라오는 네. 그게 좀 있습니다. 네. 예.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철험 씨는 저는 엔터주의 몰빵. 아브라카타브라! 몰빵은 안 되죠. 몰빵은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종목을 따라서 몰빵은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래도 좀 그쪽이 좀 아는 분야라서 좀 자신이 있었나 보죠. 약간 수업을 듣고 참고하면서 했는데 다음 주에 좀 조절하겠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저도 엔터주에 몰빵을 했는데 거기 안에 좀 나뉘었어요. 다양한 엔터에서 한 엔터에 조금 더 몰빵을 했어요. 엔터를 몰빵하되 엔터 내에서 여러 네. 또 분산을 하셨구나. 근데 엔터 섹터 자체가 지금 최근에 또 우리 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출렁였어요. 물론 좀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길게 보자.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오프라인 콘서트도 계속 할 것이고 또 최근에는 그 YG의 위너 그룹의 송민호 씨도 얼마 전에 콘서트를 진행했어요. 온 오픈에 동시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그런 소식들 들려올 거예요. 엔터 섹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오늘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MSCI 지수 관련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들 다들 각자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의 매매 기법 최소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오늘 강의를 잘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수익 내는데 정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어떤 선생님의 매매 기법의 노하우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노하우죠. 예. 노하우죠. 한번 들어보죠. 보시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가 나와 있잖아요. 네. 이 인덱스가 지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고 이 지수에는 대표적으로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 그리고 개발도상국 이 프론티어 지수가 개발도상국 지수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우리나라는 이 세 지수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선진국. 진국. 왜 우리나라 선진국이니까? 네. 또 다른 분들은 신흥시장. 신흥시장? 진짜요? 바꾸기 해드릴게요. 선진국. 선진국? 네. 다 선진국? 콜? 선진국. 저는 신흥시장 하겠습니다. 줏대가 없네. 신흥시장? 네. 자, 정답은 신흥시장이에요. 진짜? 사실 우리나라가 계속 이 선진국 지수에 좀 편입되기 위해서 트라이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여전히. 이 선진국 지수에만 포함이 돼도 아무래도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고 또 기대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 올해도 실패했어요. 작년에도 실패했고 올해도 실패했고요. 그럼 신흥시장은 우리나라랑 또 어떤 나라들이 있죠? 신흥시장은 대표적으로 뭐 대만 지수도 있을 거고요. 대표적으로. 네. 선진국 중심 당연히 미국, 뭐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론티어 지수가 이렇게 있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어떤 글로벌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펀드의 90% 이상이 이 지수를 추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를 보고서 이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 있잖아요. 따라서 매매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추종하는 펀드가 그만큼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지수를 주목하는 투자자들, 펀드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여기에 몰리는 자금이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아하, 네.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선생님, 근데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요? 그건 걔네한테 물어봐야지. 굉장히 억울해요. 억울하죠. 네. 저도 사실 되게 좀 화가 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어쩔 수 없어요. 아. 내년을 기대해봐야죠. 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지수네요. 네, 중요한 저기에 지수예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그렇죠. 지수에 따라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예. 이게 오늘 핵심일 수 있는데 얘네가 분기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 얘네가 만약에 뭐 100종목을 편입을 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간에 자격 미달 되는 애들은 편출하고 또 걔네가 아직 편입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편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해요. 1년에 4번 합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3개월 단위로 2월, 5월, 8월, 11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주게 되는데 아하.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SCI 지수가 유명한 지수라고 했잖아요. 유명한 글로벌 인덱스란 말이에요. 여기에 포함이 되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리밸런싱 하는 시점 여기를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 아, 그러면 그 시점에 따라서 없어지는 종목은 또 없어지고 편입되는 종목도 편입과 있고. 편출이 되는 건데, 아. 네. 근데 아셔야 될 게 통상적으로는 이 분기 변경보다는 이 반기 변경 때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편입이 돼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기준이 달라요. 분기 변경과 반기 변경의 기준이 살짝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반기 변경의 기준이 좀 더 낮습니다. 종목을 좀 더 편입하기 쉬운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07년도 이후로 네. 작년 기준을 봤을 때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 반기 변경으로 편입이 된 종목들은 80여 개가 있고요. 그리고 분기 변경으로 편입된 종목들은 14개 정도. 반기 변경이 훨씬 더 많죠? 네. 네. 그러면 거기 편입된 종목은 일단 다 괜찮다고 좀 믿어도 되는 걸까요? 역시나 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런 질문. 그러니까 보통 TV는 어떤 각종 언론 매체에서 전문가들이나 네. 혹은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되면 개미들은 그저 이거 좋은 거구나. 이거 정말로 묻어둬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접근하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이유는 중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단기,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벤트라고. 이 이벤트는 계속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매 1년에 4번 정도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만 잠깐 딱 집중해서 먹고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기 편입이 된다고 해서 뭐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편입이 된다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관심주들 잠깐 우리가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빼요? 저 지수가 밝혀지고 일단 너무 앞서갔어. 안 돼요? 설명을 할 거예요. 아, 죄송해요. 기다리면 알아서 나와. 우린 굶주렸기 때문에. 역시 굶주렸네. 맞네. 아무튼 뭐 적극적인 태도는 좋아요. 예. 네. 자, 일단 MSCI 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김정희 선생님이 추천하는 좋은 투자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빨간색으로 물들게 해줄 와일드카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통해서 852 김진균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자,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참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자 리밸런싱 한 달 전부터 증권사 리포트 또는 뉴스를 검색해라. 사실 이 어떤 종목들이 이 지수에 편입이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기준이 있는데 솔직히 몰라도 됩니다.
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 알아서 그냥 분석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리포트가 나오는구나. 예, 뭐 사실 뭐 시가총액 계산해가지고 어떤 편입 가능한 종목들을 이제 골라내는 간추리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일반 초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그건 패스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애널리스트들이 쓴 리포트 그리고 혹은 뉴스 나오는 거 여기서 보고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 얼마 지금도 11월 달이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반기 리밸런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 뉴스가 한번 나왔었는데 보실게요. 자, 10월 25일 기사 내용이에요. 예. 10월 25일 보시면은 여기에 뭐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일진 머티리얼스 등등 이런 종목들의 한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10월 25일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 종목들이 실제로 편입이 됐느냐 이런 기사들은 나중에 11월 중순경에 나오거든요. 그 전에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2번 편입 여부 발표 전에 차익 실현을 해라. 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뉴스는 소문에 사서 뉴스를 판다. 그렇지. 뉴스에 파는 거예요. 우리가 편입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사실 100% 예측할 수 없어요. 애널리스트들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걔네들도 무조건 된다라고 쓰지 않아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 중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은 만약에 편입이 될 것 같아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은 보나마나 급락이에요. 때문에 편입 여부 발표 전에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편입 후에 조정 구간 저점 재매수 고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편입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주식을 샀잖아요. 그럼 이제 편입 뉴스가 나오게 되면 재료가 소멸되는 걸 말이에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주가가 빠진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은 일단은 재료 소멸로 빠지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어요. 때문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이 종목을 버릴 것이 아니라 다시 재매수 고려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인덱스 수급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수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종목들을 이제 MSCI 지수에 이 종목들이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편입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확정 수급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이 확정 수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정 수급이 들어오는 날은 보통 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2, 5, 8, 11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편입 관련 뉴스가 나오는 거는 그 달 중순 전후, 중순보다 조금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덱스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월 말에 들어와요. 그래서 월 말에도 이 수급 이벤트가 생기는 거죠. 즉 이와 관련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은 이벤트가 2개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사례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잘 종목명은 모르실 수 있는데 브랜드는 아실 거예요. 디스커버리. 동유 씨가 광고하는 네. 알죠. 디스커버리 그리고 MLB. 그죠? 네, 그 만드는 회사예요. FNF. 저는 줄여서 FNF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 쳐놨어요.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편입 관련 뉴스가 나온 날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신문 기사 보여드렸었죠. 10월 25일. 그게 가장 일찍 나온 기사거든요. 10월 25일이면 이쯤이에요. 만약에 신문 기사를 보고 매수했다면은 수익이 제법 났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편입 발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살짝 빠졌어요. 근데 지수 영향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뉴스 활용했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 두 번째, 이 종목도 이번에 반기 리밸런싱에서 편입이 된 일진 머티리얼스예요.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때 편입 뉴스가 나왔어요. 이때. 그리고 그 전에 아까 10월 25일 날 뉴스 보고 샀으면은 수익 내죠.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편입 뉴스 나오고 나서 더 갔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식의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은 패턴으로 가진 않습니다. 더 올라간 거는 일단은 이 섹터 자체가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덱스 수급이 유입이 되잖아요. 이벤트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편입 뉴스 나오고서 여기 보시면 음봉이에요. 눌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또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카카오 게임즈 네. 보시면은 10월 25일 날 매수했으면은 단기적으로 20-30% 이상 그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죠. 네. 물론 이 모든 종목이 이런 식으로 가진 않죠. 보셨겠지만은 마침 얘는 또 게임 섹터에 속해 있기도 했었고 게임 섹터가 시장의 주도 섹터였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크래프톤 얘도 게임주예요. 게임주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들어낸 게임사인데
25일 날 뉴스 나오고 좀 빠졌었어요. 그때 뭐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었었는데 빠졌다가 결국엔 다시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이날 편입 관련 뉴스가 나오고 한 번 더 올라갔어요. 예. 네. 그리고 자 지금 올라간 것만 보여드리니까 아 이거 정말 좋구나. 또 주림 투자자분들은 이걸 보면은 그냥 불나방 그때 말로 불나방. 환장합니다. 야 이것만 있으면 내 주식 인생 피겠구나. 이것만 해야지.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도 준비했어요. 아, 좀 다른 그래프구나. 그렇죠. 알아야죠. 과거 사례 볼게요. 얘도 올라가긴 했어요. 얘는 이제 지난 5월 달입니다. 5월 달, 5월 반기 변경 때의 HMM 해운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죠. 네. 두 개가 있죠. 잘 보세요. 자, 요거는 편입 뉴스 나왔을 때예요. 나오고서 주가 빠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덱스 수급이 유입됐던 날이에요. 보시면은 거래량이 빵 터지죠. 그죠? 인덱스 수급이 왕창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때부터 이제 HMM이라는 종목은 MSCI 지수에 편입이 된 겁니다. 이게 그 인덱스 수급 그 표시고요. 결국에는 뉴스가 얘도 이제 한 달 전쯤에 뉴스가 나왔을 텐데 뉴스에 샀으면은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차트다. 또 보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는 우리 방탄소년단의 기획사 하이브. 네. 자, 그런데 좀 전에 봤던 HMM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죠. 그죠? 그렇게 주가 많이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5월 달에 2021년 5월 달에 사실 주가 흐름이 안 좋았어요. 지수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에는 뭐가 없다? 장사고. 장사. 그렇죠. 지수에 장사가 없어요. 4월 말부터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쫙 빠졌어요. 물론 이 빠질 때 샀으면은 약간의 수익을 낼 수 있었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때 편입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편입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반등 나오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1번, 2번, 3번, 4번에서 설명드렸던 공략법대로 하게 되면 편입 뉴스 나올 때 팔고 조정 받죠? 조정 났을 때 매수했으면은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때가 그리고 인덱스 수급이 들어왔던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죠. 편입 전에 매수, 그리고 편입 발표 후에 밀렸을 때 매수. 이 되시나요? 네. 큰 수익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자, SKC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그 전에 지수가 빠지면서 조정을 받습니다. 받았다가 반등이 나오죠. 편입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거고 편입 발표 이후에 주가는 급락을 했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편입 뉴스 나오게 되면 일단은 파는 게 좋다. 사실 물론 시장 흐름을 고려해야 됩니다. 시장 흐름이 너무 좋으면 뉴스와 함께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빠졌다가 이제 이날 보시면은 인덱스 수급이 들어왔던 날인데 보시면 약간이긴 하지만 반등이 살짝 나온 거예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예, 예. 애널리스트 뉴스에는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안 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높다. 응. 낮다, 보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게 편입이 그래서 걔네들이 무조건 된다라고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네, 무조건 된다라고 했으면은 지금 천엄 씨 같은 주린이가 무조건 된다고 했네 매수했어 안 됐어 근데 멱살 주가 잡아. 급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컴플레인을 하겠죠. 멱살 잡- 난리 나지. 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확정지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으로 얘기하죠. 아무튼 1년에 4번 정도 그렇죠. 그렇게 좀 매매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수급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예. 아,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와일드카드 종목을 저희가 만나볼 차례인데 네. 저는 와일드카드만 들으러 기다리고 와요, 있어. 여기. 네. MSCI 지금 다 까먹었어. 몰라. 와일드카드 네. 뭡니까? 자, 오늘 와일드카드도 좀 좋은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자, 메모 준비. 네. 화면부터 살짝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와일드카드는요,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섹터도 이 종목이 포함된 섹터도 원자력이에요. 주도 테마 해야죠. 주도 테마가 괜히 주도 테마가 아니에요.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주도 테마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원자력 관련주고요. 최근 2년 동안 구조조정도 하고 또 유상증자도 하고 하면서 부채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300% 원래는 웃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아마도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100% 중반대로 진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채 비율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빚이 많이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만큼 재무 구조가 조금은 더 건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통 산업재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기업이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트렌드에 맞게 변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삼업재라고 하면 이 기업이 원래 하던 게 뭐냐면 석탄 내지 담수, 건설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는 수소 그리고 차세대 원전. 기존 원전은 사실 많이 위험성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전 모듈이에요. 이거는 비용도 기존 원전보다 좀 더 저렴하고 오히려 안정성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이 소형 원전 모듈 SMR을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독보적인 어떤 모멘텀이다 볼 수 있겠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해외 대형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다. 네. 확실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열심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주를 따오기 위해 가지고 얘네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주요 국가는 체코, 폴란드, 인도, 사우디 등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수원 원장도요. 한 달 전쯤이었나요? 올해 말에 수주 하나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수주 하나 가능성 높게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원자력 섹터의 주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었었죠.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아라. 네. 원전 수주 가능성 높다. 아직까지 소문이에요.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26일자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기업이 주식 수를 늘리겠다. 대신에 이제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사람들, 일반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돈을 내면 그만큼 주식을 싸게 주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유상증자라는 거는 보통 악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왜?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주가의 가치는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뉴스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보통 급락을 해요. 하는데 중요한 거. 모든 종목이 다 급락하진 않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빠지는 건 거의 맞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무려 11조 9천억짜리입니다. 금요일 기준으로요. 근데 유상증자 규모 자체는 시가총액 대비 12.6% 규모예요. 결코 크지 않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역발상인데 유상증자의 성격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실제로 이런 사례, 유상증자를 하는데 각 기업들마다 유상증자를 할 적에 발표를 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유상증자를 합니다. 발표를 하게 되는데 사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어떤 이 종목과 비슷한 스타일로 채무 상환이라든지 특히나 신사업, 지금 주목받고 있는 신사업에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모은다라고 하게 되면은 잠깐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주식은 뭐다? 확률 게임이다. 우리가 확률이 높다면 배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린 패턴대로면은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했다가 좋은 종목은 정말로 반등이 쉽게 나오거든요. 반등이 나왔을 때 짧게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길게 봤을 적에는 모멘텀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선 후보의 또 대선 공약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여러모로 좋아서 짧게로도 좋고 길게로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날 당일만 봐서 살짝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 종목이 우선은 이 종목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힌트. 힌트. 몇 글자예요? 몇 글자? 5글자. 다섯 글자. 5글자. 초성. 초성 말하면 너무 쉬운데. 첫 글자만. 첫 글자. 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친구 추가해 주세요. 852 김진균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이 와일드카드 종목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알려주셔야죠. 그럼요. 네. 두로 시작합니다. 두요? 네, 대기업이고 두로 시작. 네. 나 왔다. 느낌 왔어? 왔어요. 두로 시작해요.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의 라이벌인데. 오케이. 약간 네, 지금 예. 대충 감 잡으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과연 이 와일드카드의 향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너무 명강이라 너무 명강이었구나. 질문이 없습니다. 오, 완벽. 완벽했구나. 선생님한테 벽이 느껴져요. 어떤 별? 완벽.
자, 다 같이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